나이를 먹을수록 후회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후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후회한다고 한들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에 충실하고 앞으로 최대한 후회를 적게 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실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고의 나이라고도 불리는 여든이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후회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52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80세가 넘어 100세 장수 시대라고도 하죠.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시대에는 많은 인생 선배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오래 살고 있으니까요. 더욱 중요한 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후회 없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죠. 이처럼 나이가 들다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 나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이 소중하고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들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0대 후반의 김씨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려고 모임에 들어갔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연락도 안 하게 되니 외롭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동년배도 많았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랑대회가 열린 줄 알았어요. 자식 자랑부터 시작해서 손주 자랑, 돈 자랑, 자랑들이 끊이지 않더군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자랑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지쳐 이제는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한테 연락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해요.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가족들이랑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니 좋더군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혼자 있으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이제는 그냥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김씨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 생기기 마련이죠. 따라서 외로움에 지쳐 친구를 만들려고 하거나 억지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식물들을 키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내가 잘 키워낸 식물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죠. 괜히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에게 행복한 요소를 주기 때문에 만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추억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도 하곤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에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이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혼자서 살아도 충분히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계획하지 않고 소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무섭게도 나이가 들면 더욱 섬세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섬세한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지출을 하곤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와 달리 꾸준히 들어오던 고정 수입도 없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기죽지 말라고 많은 돈을 주는 경우도 많죠.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많은 지출을 했지만 은퇴 후에 노년에도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과시하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좋은 차나 집을 가진 이웃과 비교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누군가보다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가 못나 보이는 것이 싫어 무리해서라도 좋은 집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노후 생활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보는 부모들이 더욱 많죠. 내 앞날을 걱정하지 않은 채 당장에 자녀가 힘들어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중에 노년기에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가지고 있었고 연금도 따박따박 들어올 테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노후에 생활할 때 문제가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30대 후반에 결혼할 여자를 만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비용은 어떻게 자기가 하겠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집안에서는 집을 해와야지만 결혼을 승낙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했던 게 우리 아들과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아들이 늦게 장가를 가서 어쩔 수 없었죠. 남자가 기가 죽으면 되겠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해줘야겠다 생각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다행히 아들한테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줄 수 있어서 결혼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지만요. 처음에는 고운 며느리도 생겨서 좋았고 아들도 고마웠는지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설날이나 추석에도 꼬박꼬박 찾아와서는 인사도 하고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손주 녀석까지 볼 수 있었으니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쓰게 되더군요. 지금은 모아둔 돈이 바닥나서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연금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예전에는 잘 찾아오던 아들내미도 손주가 어느 정도 크니 찾아오지도 않네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온 의미가 무엇일까 싶어요. 여러분은 할아버지의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자식한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겠죠. 자식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하더라도 그 잠깐의 감정 때문에 돈을 너무 쓰게 되면 우리의 노후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받게 되는 허무감, 우울증과 같은 감정들로 몸과 마음이 아픈 나날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2024년 1월 기사를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2005년에는 빈곤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택한 노인분의 유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20년이라는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은 노인 빈곤율이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나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즘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보다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만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챙겨야 합니다. 내 몸 바쳐 한평생 열심히 모아 노후 준비를 했는데 사업자금이다 결혼자금이다 하면서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에 많은 부모들이 돈을 해주고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노년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이미 키워냈기 때문에 할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는데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끝까지 키워냈으니 대단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에 더 집중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노후의 자금을 단단히 준비해두고 가능한 많이 저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노후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꼭 감정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취미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날이 많아지죠. 주변의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섬세해진 우리의 마음은 울적한 마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취미는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처음에 배우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취미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은 것에 후회를 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생소하고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10가지를 알아야 하니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 보니 즐기려고 시작했던 취미가 고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한번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여행을 취미로 하려고 해도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 취미 생활을 접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취미 생활을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리 취미를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취미를 만들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죠.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기만 해도 취미를 만들기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 보면 되죠. 공책과 연필을 하나씩 사서 나만의 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고, 복지시설을 잘 찾아보면 노년기를 맞이한 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잘 형성되어 있죠. 주변에 복지시설이 있다면 취미 생활로 할 만한 것들이 많을 테니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새로운 취미 생활로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합니다. 더러웠던 곳을 깨끗하게 해나가며 무언가 세상에 이로운 일을 했다는 성취감이 좋다고 합니다. 평생 봉사와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지만 한 번쯤 해볼까 했던 생각이 어느새 취미가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교실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영어 교실, 일본어 교실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만약 주변에 복지시설이 없다면 유튜브를 통해 취미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건강에 좋은 요리들을 보며 직접 요리해보는 취미를 갖는다면 몸에 좋은 음식도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나이가 이미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다 보면 새로운 취미가 되기도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사실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을 미리 챙기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해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죠. 젊다는 핑계로 건강에 대해 소홀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100세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건강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하루에 반 이상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힘들게 오랫동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면에 85세까지만 살더라도 가고 싶은 곳도 가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간다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건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들러야 한다면 자식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대부분 가족이 아프면 병간호하는 사람들도 같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잠시 하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일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일이죠. 취미를 생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과 그냥 행동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또한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치매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는 병이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큰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거나 독서를 하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들 모두가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이 치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로도 자연적으로 오는 병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얼마나 건강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직 근육량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어 몸 전체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생활에서의 소소한 습관 하나만 고쳐도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병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정 날부터 시작해야지 마음먹기보다는 당장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멈추거나 기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 지혜가 쌓여 있죠. 이러한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꿈을 꿈꾸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세요. 여러분은 이 삶을 소중히 여길 자격이 충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바로 지금이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듯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의 소리꽃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